간장 찍어 먹냐 너 혹시? 아 좋죠.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칼도 있었네. 간이 너무 많이. 자,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아까 김철규 마술사 얘기하다가 아 그죠. 음악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당시에 사프리듀오가 네. 유행했다라는 잠깐만 떡볶이 좀 묻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 사고가 났었는데 네, 저희가 떡볶이를 먹고 왔고 네 분식을 먹었죠. 네, 그녀의 떡볶이라는 식당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 피카츄 돈가스도 같이 먹었는데 패들 무브. 베가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네, 분식집이지. 그쵸.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일단 뭐. 아까 그래서 김철규 마술사 얘기하다가 음악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마술계의 뭐랄까 음악. 근데 마술계를 쭉 읊어보다 보면 그 시대마다 유행했던 음악 장르들이 있어. 아 그쵸. 음악 장르 이걸 일단 옛날부터 한번 가보자. 옛날에 엄청 옛날에 옛날에는 사실 이은결 선배님이 네. 그 피즈맥트 때 썼던 음악 있잖아. 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많이 썼어. 그대로. 지금은 좀 다르게 쓰잖아. 저 장르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느낌과 비슷한 음악을 찾거나 약간 다르게 안 겹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그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대로 갖다 썼어. 딴딴.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갖다 썼고 막 갖다 쓰던 음악들 네, 뭐가 있냐? 엄청 옛날에 그러니까 이건 한 2000년대 초반 네. 바네사 메이라고 혹시 알아? 너 알아? 몰라? 들어볼까요? 나 검색을 해보. 이거 잠깐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바네사 메이가 이런 음악이지. 그냥 이런 류의 음악들을 많이 썼었어. 자 여기서 그치? 이 기술 항상 하고. 이거 알지? 들어보니까 알겠지? 알죠. 오케이. 바네사 메이 그룹이지? 전자 바이올린. 전자 바이올린 있고 드럼 있고 네. 베이스 있고 어. 뭐 이렇게 있고. 야. 근데 이런 뭐랄까 이제 아무튼 막 좀 속도감도 있고 네. 엄청 경쾌한 음악들로 마술을 많이 했지. 그러다가 한설이 마술사 이후인가? 제 생각에는 그런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 시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머쥔 시도가 한설이 마술사님이 그치. 이제 설이 형 사진 요거 지금 네. 갖고 있는 자료 요거밖에 없어. 그 음악 선곡이었죠. 자 그래서 그럼 한설이 마술사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설이 마술사도 사실 지금은 CD 마술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도 이 형님도 액트가 많았어. 아 그쵸. 많았어. 뭐 클로즈업 액트도 있었고. 아 클로즈 액트 있습니다. 저 그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드림 액트. 그때 음악이 네. 드른든드르뜬 드드르르뜨뜨뜬 이 음악 아니었나?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잠깐 내가 기억이 안 나냐? 이거 아티스트 이거 이거 아티스트 기억이 아무튼 한설이 형도 클로즈업 액트도 하셨었고 뭐 되게 다양했었어. 뭐 행사 액트도 되게 다양했고. 네. 형님은 그 옛날에 매직나인 회사에서 활동하셨을 때. 아 그쵸. 그러다가 자 지금의 CD 액트가 만들어지기 전 또 다른 버전의 CD 액트가 있지. 그쵸. 지금은 좀 약간 좀 모던한 복장에 네. 이렇게 공연을 하시지만 옛날에는 정장 입고 네 그쵸.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2회인가? 빔프 2회 때 나가셨나? 빔프 2회에서 이제 2등을 어. 수상하셨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설이 형이 2등하고 1등이 없었어. 네. 그 이유가
피즘 레벨이 없다. 그러니까 피즘 출전권을 주는 대회였거든. 아 그 당시 그게. 1등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피즘 출전권을 준다가 있었어. 어. 근데 피즘 레벨이 없다고 1등을 안 주는 거야. 아 이거 오피셜인가요? 그 어. 당시? 어. 그래서 2등 하셨고 1등이 없었어 당시에. 이야. 그 정도로 빡센 대회였어. 이 형님이 그때 액트도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오리지널이거든? 네. 그런 연출들 하나하나들이. 음. 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즘 가기 좀 쉬워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나는 서리 형 정장 입었을 때 액트만 봐도 지금 저런 거 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다른 마술사가. 아니, 엄청 촘촘하게 짜시잖아. 일단 그 오리지널을 거의 1분 1초를 다 집어넣으시는 분이잖아. 아 그쵸. CD가 스카프를 대는 이런 단순한 연출도 막 이렇게 등 뒤로 던지거나 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빡세게 만들었어. 네. 그 첫 번째 액트도. 진짜 장난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제로존도 그냥 그 구멍 안에다가 뭐 집어넣고 바뀌는 단순한 게 아니고 판도 바뀌고 막 네. 판 색깔도 바뀌고 단순하게 뭐 그 물체가 두 가지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세 번 바뀌고 색깔이 막.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이분의 공연 파트를 보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먹었다. 나도 진짜 충격 먹었어. 기억이 좀. 언제냐 그때 서리 형님의 그 CD 액트를 라이브로 온 게 미라클 마술 대회에서 한번 게스트를 한번 하셨었어. 그때 그 트랜스 음악을 썼던 당시에 정장이권 액트를 하셨는데 아 네 그쵸. 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나라 마술사들 그러니까 이은결 최현우 선배는 좀 그 급인데 그 사람들 말고 그 두 분 말고 좀 나이가 더 어린 마술사 중에 외국 마술사들을 꺾을 만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 사실. 네. 근데 서리 형 보고 이건 정말 넘사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때.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서리 형이 당시에 트랜스 음악을 쓰기 시작했지. 그쵸. 전자 음악. 그 어떤 장르인지는 뭐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렉트로닉, 트랜스, 테크노 이러한 음악. 대충 입으로 한번 해보자면 빠라바밤 빰빰 빠라바밤 빰빰빠밤빠밤 빠바바밤 뚜뚜루루. 아 이제 뚜루루루. 근데 약간 비트감이 좀 있죠. 이게 기본 메인 멜로디고. 그러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마술사들이 뭐 전자막 이런 거 잘 안 썼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쵸. 전자 그 악기가 들어가도 네. 그래도 좀 약간 이제 클래식한 악기가 좀 있는 네. 좀 아무래도 마술사 같은 정장 입고 연미복 입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첨언을 해서 이어서 가자면 전자 음악과 서정적인 그 감정을 같이 가지고 가는 프리템포라는 아티스트와 다이시 댄스라는 일본 아티스트들이죠. 자, 오케이. 그 거의 넘어가기 전에 두 분. 그래서 이제 트랜스 음악으로 서리 형이 유행을 시켰고 네. 그 이후에 사실 사람들이 꽤 많이 썼죠. 일단 액트는 다른데 서리 형이랑 네. 액트는 소재나 이런 건 완전 다른데 음악은 다 트랜스야. 그렇죠. 나도 그랬었어. 나도 서리 형님 이제 막 활동하던 시기에 나도 이제 CD 액트 만들었는데 그때 약간 나는 이제 오투잼 음악 이런 거 썼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때 미니홈피 시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네. 좀 팬보이니까 그 당시에 한솔 마우사님 미니홈피를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퍼가요 막 이런 거 하고 그 미니홈피 다이어리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떤 음악을 썼는지 흔적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노래 아티스트 명 같은 거를 막 적는다거나 맞아.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막 제가 멜론 같은 데다 검색해서 이제 전곡 다 듣고 막 내가 쓰고 싶은 음악은 어떤 게 나도 있을까? 그랬습니다. 나도 이런 그랬어. 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서리 형이랑은 좀 다르게 가야 되겠는데 그쵸. 트랜스 음악이 사실 나도 너무 좋은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냥 내 추측이야. 그래서 마술사들이 서리 형님은 조금 경쾌하고 방방 뛰는 느낌이니까 네. 조금 다른 느낌의 트랜스 음악을 쓰자. 네. 약간 이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썼던 아티스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시 댄스, 프리템포 이 두 분 되겠습니다. 그렇지.
참고로 다이시 댄스라는 아티스트는 어. 제가 알기로는 빅뱅의 하루하루를 같이 참여한 맞아. 맞아. 굵직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성이 일단 유행이었어요. 그 시기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 그런- 둥둥둥둥둥. 네. 둥둥둥둥둥. 여기 그 느낌 나네. 네.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완드 마술을 하던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이 된다. 같은 아티스트다. 맞아.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시 댄스 프리템포. 네, 요거는 네.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거 역사입니다. 진짜야. 이게 언제야? 2007년, 8년 그땐가? 그 시기쯤에 2000년대 후반쯤에 네, 마우사들이 많이 썼던 뭐 트랜스 음악 또는 네. 조금 이제 서정적인 트랜스 음악으로 다이시 댄스 프리템포.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정말 많이 썼죠. 그렇지. 네, 정말 많이 썼고 진짜 이 영향을 피해간 그 시기에 대회 참가하는 마술사들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저는. 차별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CD를 다르게. 하다가 네. 이거 그냥 내 얘기인데 그래서 나도 한번 빔프 예선을 보니까 전부 다 트랜스에 다 비트에 네. 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면은 소재는 다 뭐 매니플레이션이라던가 이래가지고 난 그 생각했어. 내가 상은 못 받더라도 그때는 대회 참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10명이면 10명 다 이러이러했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40명이니까 아, 그죠. 그 중에 뭐 소수만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목표는 그거였어. 기억에만 남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별화를 줘야겠다. 유행은 피하자.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했고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은결 선배님이 이제 스테이지 마술만 얘기하면은 그 특유의 자세 있었어. 다리 한쪽 뻗고 이렇게 약간 이런 다리를 살짝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자세. 이 자세 되게 유행했을 때 다 이랬었고 연미복 입었었고 네. 은결 선배처럼. 그러다가 서리 형님이 이제 활동을 막 했을 때는 다 정장으로 갈아입었고 말했던 것처럼 음악은 다 아까 그런 장르의 음악을 많이 썼고 조금 사람들이 서리 형이랑 좀 비슷하게 좀 자세를 했었어. 네. 서리 형은 살짝 이렇게 좀 다리 살짝 이렇게 뻗고 조금 뻣뻣하긴 한데 제가 광팬으로서 그치 카드 되면 카드로 다 이랬고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 뭔가 그럼요. 그 한 시대에 유행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따라하게 되지. 근데 그거는 그게 좋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놀리고 막 희화화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했죠. 어쨌든 근데 나는 같은 무대를 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술대회 경쟁자로서 네.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비출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이제 자세부터 다르게 하자.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좀 코미디의 그 배우들처럼 연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사실 완드잖아. 지휘봉이 이 플립 베니시는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은 했어. 그래서 내 플립 베니시가 없어. 그냥 그 당시에 난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음악 얘기로 넘어가자면 근데 또 하나의 장르가 더 있어. 이런 비트 장르 중에 하우스. 하우스를 줘? 아, 그거 말고 사프리듀오. 그쪽 얘기하려고 했구나. 사프리듀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난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타기가 좀 주된 음악들이잖아. 네, 드럼 베이스로 이제 그 심장을 두들기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비트를 좀 더 중요시하는 약간 더 강렬한 비트가 있는 거죠. 그치. 둥. 약간 그러지. 자, 그래서 이 음악을 사용했던 마술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딱 이건 내가 옛날에 게스트했던 태국 마술 컨벤션 여기 이정민 마술사. 네. 이정민 마술사. 저는 사실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진짜 한설이 마술사님보다 이분을 더 좋아하긴 했어요. 나도 이정민 마술사 진짜 좋아했어.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떤 열정이 너무 좋았어. 그치. 예. 그리고 정민이 형님도 처음에는 정장 입고 그 매직 완드로 마술을 했었어. 근데 포즈가 그 드럼 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맞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혹은 2007년도에 롯데월드 마술 대회였을 겁니다. 맞아. 그때 네. 1등 하셨지. 네, 그때 1등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액트가 사실 이제 싸이월드에 많이 퍼졌잖아. 네, 나도 그걸 통해서 보긴 봤는데 네, 이정민 형님 액트는 그 당시에 그냥 딱 깔끔하게 정장 입으시고 테이블도 그냥 검정색 테이블이었어. 네, 맞아요.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건 없었는데 그 음악과 약간 이런 동작 때문에 차원이 다른 완드 액트가 돼버린 거야. 네, 약간 그 기억에 남는 어. 이 인물의 어. 어떤 포즈죠. 그래가지고 저 음악 뭐지? 나도. 네. 너무 궁금한데 그 이후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철규 형님이 네.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막 슬리빙 막 하는 이 액트에 그 음악이 그 라이즈라는 음악이지 그게. 네, 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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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와 그 음악이랑 비슷해. 정민이 형님 액트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때 다 싸이월드에서 사는 거야. 내 친구가 김철금 와서 막 이거다. 근데 사프리 듀오의 라이즈인 거야. 그래서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프리 듀오 음악 다 틀어봤어.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정민 마우스의 음악이 있더라고. 아 그때 너무 기분 좋았지.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 음악만 들었지 그래서. 이게 마술사들의 디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싸이월드에 있었던 롯데월드 마술 대회 시기에 그 정장을 입고 매직 완드를 가지고 이 동작을 하는 이정민 마술 액트가 액트의 요소들만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그 액트에는 후반부에 심지어 실크 프로덕션이라든지 그냥 이런 이제 것들도 소재는 존재를 했으니까. 마술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들을 했으니까 그냥. 네, 근데 그 이게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그 한 번 더 볼까? 또 보고 일단 동작이 다르잖아. 또 보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술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공연자로서 어떤 인상을 줬는지 어떤 마술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각인이 명확하게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형님이 액트를 좀 더 발전시키게 된 그런 그 기점이 있어. 되게 많이 체인지가 된. 아 그렇죠. 일단 의상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동작들도 훨씬 더 그 타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처럼, 네. 완전 난타하는 사람처럼 동작을 많이 바뀌었고. 난타 맞아요. 난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처음에 아예 북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 네. 이렇게 등장하면서 되게 좀 신선함을 줬고 의상도 진짜 그 타악기 연주하는 사람처럼 의상을 입고 했고 이 장갑 이런 거 끼고 막.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마술도 그때는 이제 뭐 완드 파트, 볼 파트, 실크 파트가 있었다면 이제 올 완드로 가고 훨씬 더 완드로 되게 신선한 연출 많이 했지. 막 프로덕션도 하시고 막. 네. 그리고 테이블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드럼통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요. 양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이 드럼 스틱이 나오고 여기에 쏙 들어가고 나오고 쏙 들어가고 맞아.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개간지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길어진 케인 이렇게 없애는 거. 근데 그거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도. 네. 난 처음에 그 베니싱 케인인 줄 알았어. 저도요. 아니지 근데. 와 근데 진짜 맞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난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정민이 형님 보면은 마지막 엔딩 때 케인 팍 되고 X자로 딱 하면 이 사이에서 완드들이 팍 터지잖아. 네. 근데 내 그 지휘자이트도 보면 이렇게 하면 팍 완드 터지잖아. 원리는 비슷하거든. 근데 정민이 형이랑 나랑 둘 다 어디서 처음 봤는 줄 알아? 그 완드 터지는 연출을? JL 멀티플라잉 완드 시연 영상에서 처음 봤어. 거기 JL의 멀티플라잉 완드를 팔아. 근데 내 성함도 기억나. 주임님 지금 일은 근무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항상 도구 시연할 때마다 그
님이 이제 도구 시연을 하시거든. 마스터 매니저이시죠. 진짜 뭐 모든 도구를 다 시연하시니까 진짜 이제 마스터 매지션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분이 멀티플라잉 완드를 시연을 했어. 근데 보통 멀티플라잉 완드 하면 뭐 여기서 이제 엑스다로 2개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2개 나누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루틴인데 그 영상 보면 중간에 이렇게 주먹을 쥐다가 탁 피면은 완드들이 팍 이렇게 터지는 게 있어. 네. 그래가지고 우와 뭐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네액트에는 2번 빵빵 터지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솔직히 트릭적이긴 한데 양손으로 막 쥐고 막 도구 잡고 이러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얇은 버전으로 바꿨어 원리를. 그 나만의 방법이 있고 아무튼 나는 그 허수미 주인이 연출하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어 그거는. 근데 정민이 형님이랑 한번 내가 태국 갔을 때 물어봤거든. 이거 혹시 그 멀티플라잉 완드인가요? 그거 제2를 보니까 그렇게 연출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재밌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형의 지휘자 액트와 이분의 어떤 그 타 퍼포먼스 액트가 진짜 드럼스틱과 지휘봉인데 또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데 전혀 반대편에 있는 액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구몬이 그레이몬이 될 수도 있고 스컬 그레이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나 이거 몰랐어.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스컬 그레이몬이 그러니까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EV가 다르게 될 수도 있듯이. 그게 포켓몬이랑 좀 차별하구나.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언제냐 이거. 이거 근데 요거 일단 내가 이거 한 부분만 얘기하고 싶어서 일단 이거 몇 년도지? 이거 2014년도죠. 2014년도 네. 추모 헌정 공연 전설을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마술 대회가 좀 쉬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기점이 이때인데 그렇죠. 이때 갈라쇼를 4시간이나 했단 말이야. 저 진짜 그때 진짜 장난 아니긴 했어. MC도 이은결 선배가 했고 그때 한국에서 내노라는 마우스 다 게스트 했었어. 네. 근데 여기에서 정민이 형이랑 내가 있잖아. 네. 이때 은결 선배님이 일부러 붙였어 순서를. 어떻게 보면 소재도 비슷하잖아. 완드고 네. 좀 프로덕션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일부러 붙였대. 그게 장르가 다르니까 이걸 하나 묶어서 음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자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렇죠. 그래 너가 말한 그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 나도 조금 이게 겹쳐서 조금 이렇게 처지거나 이러지 않을까. 근데 전혀 아니었어. 저도 기억이 나요. 전혀 아니었어. 그때 뭐 정민이 형 액트도 반응 대박이었고 내 액트도 이때 처음으로 이거 무릎 꿇고 이걸 바꿨거든. 네. 그때 반응 다 좋았어 이 두 액트.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너무 소재 마술 요것만 봐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뭐 아무튼 뭐 그냥 그런 게 생각이 나네. 그렇죠. 네. 결국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또 기억을 하게 된다는 아주 좋은 선례가 아닐까 싶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프리 듀오 하면 생각나는 두 마술사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정민 마술사와 김철규 마술사. 그리고 사프리 듀오 음악 많이 썼어. 진짜 많이 마술사들이. 저 솔직히 그 당시에 막 학교 축제 때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뭐야 라이즈랑 맞나? 그 아무튼 뚜루루루 뚜뚜루 이 음악 있지. 네. 이 음악은 지금 이명준 마술사가 비둘기 액트 때 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마술사들이 명준이도 그 세대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마술사들의 애국가 같은 것들이 되었죠. 명준이도 되게 그거 좀 다른 느낌이야. 같은 음악인데 명준이는 또 달라. 그쵸. 나는 그거 명준이랑 행사 같이 하면서 이제 비둘기 하는 거 자주 보는데 저거 그 서리형 음악이네 하면서 보는데 또 명준이만의 그 느낌이 있어 뭔가. 그쵸. 같은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맛을 살리는지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프리 듀오까지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트가 중점적으로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서 한설희 마술사님이 한 번 더 변신하죠. 정장에서. 서리형 정장 얘기만 했구나. 네. 정장 액트 때 얘기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 음악이나 테크노 음악은 이제 좀 전자음이 좀 강조된 비트 음악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서리형은
좀 더 끝으로 가는 거죠. 더 옷도 어떻게 하면 자신이 네. 다루고 있는 이 소재와 제일 가까운 느낌을 살렸다. 뭐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시도 그러니까 사복을 입고 공연을 한다든지 약간 뭐 사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공연복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연복의 양식에서 벗어난 첫 번째 시도는 아니지만 가장 성공적인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안에 있는 내용도 너무 많이 체인지가 됐다는 거. 네. 어. 음악이 일단 하우스로 변했죠. 그리고 일단 네. 헤드셋 자체가 네. 처음에 그쵸. 그게 또 큰 그 뭐지 좀 변화이기도 하고 가방도 있었잖아. 옛날에. 네. 가방으로 막 연출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도 바뀌고. 맞아요. 너무 훌륭했죠. 진짜. 맞아. 그래서 진짜 서리 형님은 생각해보니까 영감 많이 준 건 맞아. 그러니까 액트만이 아니고 그 네. 형님이 피즘 나가는 과정을 우리 세대 마술사들은 많이 봐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은 만약 한국 마술의 역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책으로 깬다? 이 마술사님의 관한 이야기가 몇 페이지는 될 거다. 그치.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나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시기에 서리 형님이 진짜 피즘을 나가기 전에 그 액트를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쇼크라고 예. 이게 쇼 이거는 이제 한글인데 크가 이제 그 이모티콘 키읔 네. 그거야. 쇼크라는 제목의 공연이 있었어. 그렇죠. 그거 이제 매직나인에서 기획했던 걸로 생각나고 거기 이제 매직나인 소속 마법사들이 항상 자기 대회 액트를 맨날 공연을 했었어. 대학로에서. 맞아요. 컬투홀이었지 그때가. 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마술 공연 보러 갈까? 하면 항상 쇼크는 하고 있으니까. 네. 티켓도 10,000원이었나 그때? 10,000원이고 매직나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할인권을 출력을 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 3,000원 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전철을 타서 다른 역까지 가본 게 쇼크를 보러 간 게 처음이에요. 그래? 그때 뭐 나이가 몇 살? 중1. 그럴 수 중1, 있겠다. 중2 때인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친구랑 쇼크를 보러 가자 해서 해화역까지 간 거죠. 가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소극장 공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어요. 공연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우스 오픈을 안 했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제가 리허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나가고 그래서 친구랑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재밌었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약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야. 맞아요. 왜냐면 그게 공연은 많이 하시지 지금도. 근데 그때 공연 생각해보면 다 대회 액트였어. 맞아요. 모든 참가자들이 다 대회 액트를 일주일에 진짜 맨날 했냐 그거? 평일에? 진짜 평일에. 매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에 한 번 했지. 아무튼 매주 주에 한 금요일 번씩 했어요. 네. 모든 라인업들이 다 자기 대회 액트를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런 공연을 지금 볼 수 있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1년에 그거. 정말 몇 번밖에 없잖아. 컨벤션 와. 같은 데에서. 네. 근데 그 대학로의 소극장에 게스트도 다 대회 액트 했었어. 근데 그리고 그때 거기가 되게 좋은 연습의 장소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오픈 마이크의 느낌이 있었고 그치. 뭔가 근데 난 그때 뭐 진짜 한 번 그런 날이 있었어. 사람들이 빔프 시즌 때면 빔프 액트들을 다 거기서 한번 공연을 하려고 그게 이제 라인업이 맨날 다르잖아 매주. 네. 근데 빔프 시즌 되면 있지. 그때 보러 가면 더 재밌어. 왜냐면 빔프 때 액트 연습하려고 거기서 공연을 다 해.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매직나인 맙사도 아닌데 막 그러니까 연습하겠다고. 제가 빔프 갈 돈이 없어가지고 7,000원이 있으니까 그거 본 거죠. 아니 왜냐면 그렇지. 서울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런 네. 대리만족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술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었겠다. 네. 진짜 재밌었죠. 지하철 타고 몇 번만 가면 그런 막 월드 클래스급 액트를 맨날 보고. 그리고 서리 형은 거의 매일 나왔던 것 같아. 매회 나왔던 것 같아. 계속 나왔어요. 엔딩으로. 네. 아무튼 서리 형이 다시 돌아가면은 서리 형이 뭐 피즘 나가기 전에도 막 거기서도 공연 많이 하시고. 그쵸.
그 나는 오히려 일부러 그때 이게 촬영이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나 그거 외우려고 매주 갔었어. 아 맞아. 나 액트 외우려고 2주에는 1파트 외우고 종책에 써. 헤드셋이 뭐 스톰이 되고 CD가 하나에서 몇 개 이동하고 이거를 왜 그때 그걸 막 외우려고 했는지 그냥 그 구성을 어떻게 떼는지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선생님도 없고 맞아. 그거를 외워. 근데 다 외울 수 없잖아. 한 번 보고 나도 좀 즐기고 싶고 그래서 이때는 1파트 외우고 2주째는 2파트 외우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저도 약간 그 기술들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연습을 하는데 저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이걸 어떻게 꿰지?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내가 CD 마술을 연습을 하는데 CD 프로덕션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홀더에서 이렇게 빼야 될 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 그러니까 괜찮아. 뭔가 이렇게 훔쳐 와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 다음에 브릿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렇지. 것들을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보고 싶었어요. 응.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내 기준에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이제 프로들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공연들이 우리한테 학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마술 진짜 학원들이 재밌었죠. 그래도 있지만은 그때 뭐 학원도 난 갈 엄두도 안 났고 비싸고 네.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음. 교육의 장소였던 것 같고 극장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리 형이 그렇게 많이 변하셨고 피즘에서 1등 하셨지. 네. 요카토랑 공동 1등 했지 그때 매니플레이션. 요카토. 아 개쎄다 진짜 그때 매니플레이션. 그때 뭐야 소마도 매니플레이션이었나? 제너럴이었나? 제너럴이죠. 소마가 그랑프리를 받았고. 아 그래 맞아. 그래 걔가 제너럴이어야 네. 겹치지가 않네. 그렇죠. 1등끼리 붙으니까 나중에 그 그랑프리는. 이게 되게 진짜 2009년도 베이징 피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네. 브이로그 이런 게 문화가 없었는데 그냥 서리 형 공연 매주 라이브로 보고 그 형님이 이제 막 어디서 공연하고 외국도 진출하시고 피즘까지 나가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라이브로 봐왔잖아. 약간 그 형님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쵸. 그거 자체가 영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쇼크를 막 보고 2009년도에 이제 빔프 이후 이제 그때 이탈리아 마술 대회 출전권을 얻어서 거기를 갈 때 그 당시 한솔의 마술사님이 게스트였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성공한 덕분가 이것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고 근데 뭐 당연히도 저의 마술사의 삶은 이탈리아 갔다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저한테 놓여져 있는 숙제는 여전했고 그래서 너 계속 이탈리아 갔을 때 했죠. 보니까 되게 어릴 때 같더라고. 저 중3 때. 중3 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네. 대회 참가하러 간 거 아니야? 네, 그쵸. 야, 그것도 진짜 뭐 평생 남는 그런 네. 경험이지. 그래서 근데 솔직히 뭐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 저는 해외 컨벤션을 이렇게 많이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피즘도 나름 갔다 왔고 이탈리아 마술 대회도 나갔다 왔고 TMA는 2번 참가를 해봤고 뭐 이런 식으로 마술 제가 하고 있는 마술로 이렇게 참가를 많이 했는데 약간 후회가 좀 남는 것들은 있죠. 이게 어떤 지점에서 후회가 남냐면 그 좀 놀 걸. 예? 그러니까 그 뭐지? 그 너무 대회 참가를 스포츠적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은 좀 대회도 좀 노는 마인드로 좀 할 걸 이런 거였나? 뭐 그렇다기보다 집중할 거 집중 딱 하고 오케이 됐어. 나머지 기간 재밌게 놀고 마술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해외 친구들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 보면서 얘기도 그러니까 그 많이 여행 하고. 기간 동안에 네. 너의 일정 네. 관한 그런 거네. 그게 모든 게 내가 하는 그 7분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대회 참가한 그런 경험 자체는 사실 후회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후회는 안 그때 되고 너무 액트에만 몰두하고 이런 게 후회된다는 거지. 뭐 어정쩡했던 게 후회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할 때 팍 열심히 하고 놀 때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 기분 조절이 안 되니까 뭔가 내가 대회 나가서 실수하고 그러면 그것만 이 여행 기간 내내 생각나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근데 그런 그럴 거는 수밖에 어리고 네. 이러니까 너무 어려서 거기를 그래, 가버리니까 겁이 많지. 그럴 그 때, 어릴 때. 감정적인 조절이 그다지 잘 되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좋은 경험인데 좀만 더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어. 서령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겠지. 그렇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령님 시대 이후가 2010년인데 그쵸. 2010년도 때는 이게 유행이 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 어, 아까 내가 그 빔프 참가자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진짜 너무 다양했어. 그렇죠.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죠. 이제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네네. 특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야, 너 좀 놀랬어. 그 참가자들 보니까 소재가 다 다른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매니플레이션을 좀 줄이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매니플레이션이 너무 많았잖아. 아나린 마우사 물론 이은결 선배님이 매니플레이션 피즈맥트 이후로 매니플레이션 많이 하다가 아나린 마우사님이 와 막 괴물 같은 거 보여주고 막 또 막 다양한 매니플레이션 서령까지 쫙 매니플레이션에 그냥 뭐 집대성이 끝까지 끝까지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 둥글고 크고 딱딱한 것을 어떻게 나오게 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내가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로 2010년도 때는 막 그 제너럴 액트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네. 자신만의 특별한 소재가 있는 액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 그쵸. 이제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안 돼 할 수가 없어. 뭐 아나림 한설이 저런 사람들이 네. 너무 높여놓고 나는 저걸 깰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추측이야.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다른 길로 가자. 그쵸. 그렇게 해서 막 소재가 다양했던 시기야. 2010년도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당시에 요진이 있었잖아. 네. 호진이는 근데 정통 매니플레이션을 했단 말이야 또. 아 그쵸. 난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안 되겠다 싶었어. 그 당시에는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니 뭐 누구나 다 하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던 게 아까 얘기해서 매니플레이션 끝판왕이 끝났잖아 그 시대가. 그쵸. 근데 또 그것도 호진이의 액트는 막 그렇게 특별한 점도 없었어. 색깔 카드 뭐 하림이 형이 썼던 거 뭐 느린 마술 잘 뭐 진짜 그 측면으로만 보면 느린 마술은 즉 기술이 별로 없잖아. 서령 액트 보면 막 기술 개 많잖아 안에. 네. 그런 거를 보고 나니까 좀 심심한 느낌도 드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저 친구는 좀 특별함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빔프 10회 때 요진 마우사가 당시에 2등 했단 말이야. 네. 난 봤어 이렇게 내가 순서가 달라가지고 살짝 나와서 봤어. 백스테이지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영상으로 봤거든. 너무 잘하는 거야. 저 친구 1등 할 수도 있겠다. 난 전혀 내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는데 당시에는. 그래서 나 되게 막 나 혼자 생각했어. 저 친구는 소재 특별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멋있지? 근데 그 뭔가 아우라가 있잖아. 요즘은 지금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난 올랐다고 생각해. 그쵸. 아무튼 그 이후로 와서 나는 이제 호진이랑도 뭐 이제 피즘도 같이 나가고 이러면서 외국에서 공연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막 아우라가 점점 발전이 돼가면서 진짜 좀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많이 보였었거든 피즘 전에. 그때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 이게 소재가 다가 아니구나. 소재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라는 마술사를 이렇게 좀 인상적인 마술사 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마술 역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섞이고 밸런스가 잘 맞춰줘야 자신만의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를 수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요즘 마술사 보면서 조금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2010년도는 막 그랬는데 이제 요진 마술사가 또 이렇게 활약을 막 하면서 그쵸. 그리고 또 플러스 그 이후로 이제 루카스 마술사의 등장. 네. 진짜
루카스 형님은 사실 그 전부터 좀 마스터 매지션 같이 좀 다 잘했어 마술들을. 네, 그쵸. 웬만한 마술들은 그냥 난 사실 다. 루카스 마사 옛날에 잘 몰랐는데 네. 나한테 이제 이기석 마사 이름이 편하니까 옛날에 매직 TV라고 있었어. 매직 TV. 혹시 알아? 매직 TV 알아? 나 옛날에 싸이월드로 클립만 본 적은 있는 아, 것 그래? 같아요. 매직 TV라니. 매직 TV가 진짜 TV 채널이야. 진짜야. 마술만 하는 TV 채널에 한국이 있었어. 야, 그때 보면 진짜 대단하다. 선배들. 아무튼 엄청나네요. 그래서 매직 TV에 진짜 마술만 하는데 이제 네. 가끔 한국 마술사를 소개하는 음, 그런 컨텐츠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그때 막 서리 형도 인터뷰하고 막 액트도 풀트로 보여줘 심지어. 진짜로. 프레이트. 근데 이제 이기석 마술사 편이 있었지. 그래서 막 인터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케인 액트를 하셨어. 연미복 입고. 그치. 연미복 입고. 그럼 내가 본게 머리도 맞네. 약간 노란색 아니었나 그때? 약간 탈색의 어. 탈색의 그게 있었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그때 막 되게 다양한 거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좀 약간 마스터 매지션 같은 느낌이구나 음. 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종 국내 대회에서 게스트를 좀 하셨지. 네. 볼이랑 완드, 그러니까 말했던 다이스 댄스 네. 프리템포였나? 다시 댄스 프리템포를 옛날에 저는 이분이 유행시켰다고 그래 보거든요, 맞아. 사실. 그걸 네. 빠뜨렸네. 네. 맞아. 한번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냐면 아. 2011년도까지 가야 된단 어. 말이에요. 이게 어. 하려면 그래. 이분이 이 음악 유행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봤을 한번 때. 정리하자면 다이스 댄스 프리템포 음악을 다시 유행시켰던 것도 이기석 마술사다. 따당 따단 따다다단 그치. 따라라라라. 그 액트가 지금 액트로 발전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전신이 되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뭐 거의 뜯어 고친 건데, 네. 그래도 그 좀 정적인 느낌 그리고 자세, 그쵸. 뭐 이런 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록 색깔 완드를 사용했었지. 네. 그리고 꽃, 흰색 꽃 이것도 그때부터 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유행시킨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꽃잎 스톰을 유행을 시켰죠. 그랬나? 그러니까 뭐 습자지를 그래. 꽃잎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네. 그 기성 스톰 있잖아. 네. 그 매직샵에서 파는 거, 네. 그 네모난 거, 그거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걸 네. 썼었는데 그 맞아 기석이 형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꽃잎으로 만들면 또 이렇게 떨어지잖아 약간. 네, 그쵸.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 연결점으로 또 한번 가자면 김철규 마술사가 한 통을 아주 야마있게 터뜨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스톰 한 통을. 그것도 빼먹었네. 맞아.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 얘기하려면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 오프닝의 역사를 얘기해야 돼. 스테이지 매직의 오프닝은 와, 씨 이거. 토치가 대부분이에요. 토치. 네, 이거 3부까지 가겠다고. 네. 베니싱 토치 알잖아. 베니싱 토치는 토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실크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도입에 되게 중요한 도입에 넣기 적합하거나 혹은 도입에 기능상 도입에 넣을 수밖에 없는 효과들이 존재하는데.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 불몽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것들이 이제 토치를 많이 네. 썼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왜냐면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마술사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오프닝에 터는 게 또 깔끔하니까. 약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치가 없어지거나 토치가 케인이 되거나 아니면 토치가 장미가 되거나 네. 토치 드로즈 같은 걸 써서 그렇죠. 자 그랬는데 아니면은 자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은결 선배처럼 약간 뭐 실크가 빠밤. 나온다던가 네. 그러니까 실크로 많이 시작했거나 토치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케인으로 시작하거나.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철규 형님이 그냥 스톰을 이렇게 뿌리시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차렷하다가 이렇게 스톰을 뿌려. 네. 그러면서 이 스톰 사이에서 나와. 근데 이게 물건이 나오는 것도 사실 옛날에는 뭐 스카프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지. 그렇죠. 근데 저 스톰 사이에서도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하구나. 그죠. 저것도 괜찮네. 네. 그때부터 스톰을 그냥 이유 없이 막 뿌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컬러 체인지 할 때도 스톰 그냥 뿌리고. 김철규 마술사가 이거 스톰 한 통 박살내는 도입을 처음 선보인 순간부터 대한민국 매직샵에 스노우 스톰 매출이 존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거 팩트야 이거는? 사실
뭐 팩트겠죠. 그러겠지. 그리고 네, 왜냐면 스톰을 우리는 스톰을 많이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면. 뿌린다는 개념이 없었고 부채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쵸. 스노우 애니메이터라도 해야 된다였는데 네. 그냥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 야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뿌리고 보통은 뭐 물건 나올 때도 스카프 아니면 플래시 페이퍼 테어러스 나오는데 그냥 스톰사에서 이렇게 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된 거지. 다 필요 없고 개 멋있는데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먹 스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루카스 마술사님, 그 당시 이기석 마술사님은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뿌리시기 시작을 했죠. 맞아. 네. 그리고 사실 나는 루카스 형 전까지만 해도 그 스프링 플라워 있잖아. 네. 그게 좀 개인적으로 여성 마술사들에게 어울리거나 아니 조금 올드했었어. 그 스프링 플라워라는 그 도구 자체가. 디자인이 나에게는. 좀 그렇게. 누가 봐도 종이꽃이고 이래가지고 올드했는데 루카스 형님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루카스 형이 그때 스프링 플라워 썼잖아. 이렇게 딱 네. 스톰처럼 던졌잖아. 저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네. 색깔도 흰색으로만 딱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스프링 플라워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아까 너가 말했던 그 꽃잎 스톰이 같이 떨어지니까 내가 봤던 스프링 플라워 연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낀 지점이었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스프링 플라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뭐 저는 이것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기본적인 연출이지. 저거를 효과로 쓰는 약간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발상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마술 도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좀 많이 봤죠. 저는. 지금 또 얘기해 보니까 꽃이라는 소재가 사실 여자한테 좀 어울리긴 하잖아. 대체적으로. 여성성이 있는 소재이긴 하죠. 근데 처음으로 기석이 형 보면서 남자도 꽃이 어울릴 수 있구나. 네. 이거 좀 느꼈던 것 같아. 이거 제가 겪은 일인데 이제 청주 마술 대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게스트로 이기석 마술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액트를 했는데 다이스 댄스, 프리템포. 그 청주 여고생이 오 아름다워라고 했어요. 진짜 아니 그럴만해. 정확하게 진짜. 청주 여고생이 그러니까 왜냐면 좀 오픈 스테이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어디 극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무대를 열어놓고 축제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저녁에 이기성 마스터님이 그 액트를 하니까 청주 여고생이 오 아름다워 정확하게 다섯 글자를 해가지고 진짜. 자, 그럼 다시 이제 음악 얘기로 가자면 그래서 이제 기석이 형님이 2010년 이후에 좀 다시 또 본격적으로 대회에 나오셨거든. 네. 이제 그때 더 좀 느리고 이거 꺼진 거 아니지? 오케이. 아니. 아무튼 기석이 형님이 2011년도쯤 다시 2011년 그때 또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시고 그랬나?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2010년에 그 다양한 소재가 막 있었고 그 시기가 넘어가서 이제 유호진 그리고 그 뒤로 루카스 형이 막 좀 더 느리고 루카스 형은 좀 더 어둡지. 약간 무드가 조금 슬픈 느낌. 슬픈 느낌이지. 그 느낌으로 이제 또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 액트를 지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 느낌이 다가 아니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마법 같은 연출도 많았고 진짜 훌륭했죠. 너무 좋았죠. 그러고 나서 또 유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매니플레이션에 가지고 있었던 감상 엄청 빠르고 많이 나오는 것 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서 더 섬세하고 더 천천히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어떠한 진짜 이거를 좀 설이 형님이랑 루카스 형이랑 이게 진짜 다르잖아 스타일이. 이게 정말 고작 2-3년밖에 안 된 것 같아. 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와 이게 참 이렇게 이래서 한 스타일이 부흥을 하면 확실히 그 다음은 정반대 스타일이 부흥하게 돼 있는 것 같아. 이 문화적인 그런 것만 봐도. 네, 약간 뭐 요즘도 갑자기 웬 레트로가 유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
관성이죠. 그래서 마술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걸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하지 않을까.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냥 본인이 재밌는 거 하는 게 제일. 근데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개성 있는 거지. 네. 아무튼 진짜 루카스 형 이후로 그 루카스 형이 또 그 유행이 오래 갔던 게 난 개인적으로 활동을 공연만 한 게 아니야. 렉처도 냈고 네. 아티스트 그리고 클래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도 많아지지. 그쵸. 그래서 그 유행은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긴 해. 사실 한동안 계속 그 유호진 루카스 스타일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어느 마술 대회를 가도 다 그 스타일은 네. 있었고 또 비중도 많고. 물론 뭐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또 이게 또 특이한 스타일도 많은데 그쵸. 요즘도 그 스타일이 아직도 절반은 있는 것 같아. 네. 놀라워요, 진짜로. 그 엄청난 영향력인 거야.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읊어봤나 그러면? 여기까지가 2011년도고요. 이제 2012년도 피즘이 열리면서 한국 마술의 그때는 또 이제 진짜. 유호진 마우사가 그랑프리를 했고 네. 루카스 형님도 그때 좋은 결과 있었지만 아무튼 그 두 스타일은 얘기를 했으니.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럼 순서상으로는 이제 12년도 피즘이 근데 그럼 나와요. 멈춘 거야? 12년도 이후로? 아니야.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뭐지? 좀 개성 넘치는 마우사가 나왔는데 그쵸. 이게 너무 강력하긴 했나 보다. 그렇네. 여기 지금 잠깐만. 유호진 근데 사진이 꼭 있고. 대회로만 등장한 마술사들은 아니니까. 그래 근데 뭐 한번 소개를 지금은 해야겠네. 이제 네. 그래 대회만 얘기했으니까 사실 지금은 뭐 유튜브로도 다양한 그렇죠. 마술사들이 나오고 있고 음. 근데 지금은 클로즈업이 뭔가 좀 더 인기가 그러게요. 많아진 느낌이야. 영상 매체가 좀 발달을 하다 보니 클로즈업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 뭐 가지가 있겠죠. 잠깐 2012년 이후로 뭐 당연히 수많은 마술사가 활동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2010년 네. 그때까지 그 네. 주변 이야기가 주제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따지면 이거 2012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얘기하지? 그럼 네. 이거 안 돼요. 오늘 뭐 안 돼. 이거 5부까지 나와야 되고 어. 6부로도 안 끝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이제 한국 마술 춘추 전국 시대. 진짜 이런 느낌이야.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와 올라갔다가 네. 사실 이거 보니까 지금 마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쵸. 이렇게 된 느낌. 이게 너무 막 힘을 우와. 근데 우리나라 좀 그렇다며. 그쵸. 뭐 하나 유행하면 우와 했다 금방 확 식는. 네. 장점이죠, 장점이. 이건 난 다른 나라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급변화가 너무 자주 있는 그런 또 사회여가지고 네. 마술계도 그런 게 분명히 있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마술사들은 너무 잘한다. 네. 너무 나도 해외를 참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한국 마술사 너무 잘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들, TV쇼 이런데 꼭 한국 마술사가 있고. 그쵸. 그래서 진짜 근데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또 다음 세대가 또 영감을 받고 우리도 뭐 서리 형 이런 사람들 보고 그렇죠. 영감을 받은 것처럼 또 지금 세대도 뭐 우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영감을 받겠지. 그쵸. 그러니까 저가 마술을 시작한 어떤 계기까지만 해도 제가 마술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은결 마술사님이나 최현우 마술사님 이 두 분이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시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마술사는 이제 싸이월드의 김유정국 마술사님의 영상들을 많이 봤었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설희 마술사님을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정말 멋있다고 느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 보니까 다 스테이지로 중심이 돼 있긴 해 사실.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 클로즈업 하고 있잖아. 이게 보면은 지금 2020년대를 좀 짧게 정리하자면 좀 클로즈업이 이제는 네. 스테이지를 넘어서고 있다.
어떤 에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진짜. 지금 유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지금 현재의 유행은 클로즈업 좀 크게 네. 조금 정의하자면 거대한 어떤 어.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명한 사람들도 뭐 음. 김준표 이런 친구들도 사실 다 클로즈업 카드 마술 베이스고 그쵸. 네. 너무 나도 요새 어디 유명한 TV 쇼 나온 거 다 클로즈업 해달라 그러거든. 그리고 내 마제스틱도 뭐 사실 이제 다 클로즈업이고 대부분. 대부분. 스테이지도 종종 올리지만 클로즈업 마술이 제일 많고. 저도 스테이지 마술 대회를 이거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 하고 있는 1시간짜리 공연들은 전부 클로저 카테고리고. 이거는 지금 시대의 그런 좀 사회적인 네. 그런 부분에 적합히가 지금 시대의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니즈에 따른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그때 클로즈업 마술이 확 인기가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소규모로 모이는 게 그 이후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해도 너무 옛날에는 공연만 하면 무조건 큰 무대 이젠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니까 소규모의 공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인터넷 스타들이 많잖아. 그들은 다 방에서 공연을 하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고 인터넷 방송. 근데 요만한 프레임에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 클로즈업이고 그렇죠. 뭐 다른 방식으로 무대 마술도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치. 근데 제일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나 소통이 중요하잖아. 네. 그럼 이제 클로즈업이 적합하지. 그렇죠. 뭐 그래서 2012년 그 이유는 사실 나도 조금 말하기가 그런 게 내가 군대에 있었어. 2026년부터 18년까지는. 그래서 2010년대 요 중간은 나도 너무 바빴고 그 중간 2년 통은 사라졌고. 네. 뭐 어쨌든 진짜 오늘 진짜 그러니까 재밌을 걸 예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재밌을 줄 몰랐어요. 아 예상 밖이야?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저는. 뭐 그러면 네. 된 거고.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쓰일 줄은 몰랐네. 네. 아유 어쨌든 이 너 자료들 이거 없지? 저 이건 있어요. 그래. 저 이건 있고. 저도 제가 등장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 뭐 니키 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마술사 탑 5 안에는 들 거 아니야. 현재. 그렇죠. 와, 니키 형 이 시절 아는 사람 정말 좀 없겠다 많이. 이건 뭐죠? 이런 것도 이거 내 원맨 쇼였는데 이거 매직 클래스에서 썼어. 이거 망했지. 사람은 많이 왔는데 내가 마술을 너무 못했어. 이건 존나 웃기다 이게. 그들의 쇼. 그들이란 말은 이기환이 없네 이때. 뭐 어쨌든 뭐 오늘 얘기는 딱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오케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센틱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대화하고 싶은 날에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정기적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최근에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 이 지점 죄송합니다. 저도 돈 버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다음부터는 좀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었다.